파이란, 다른 시간 같은 눈물. 파이란을 처음 본 것은 내가 학교를 자퇴하고 집에서 놀고 있을 때이다. 고등학교 동창 최민을 만나 동대문의 심야 영화관을 갔다. 차도 끊긴 늦은 시간이라 영화관은 조용했고 친구는 졸았다. 최민은 학교에 다니느라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내다 주말에 서울에 왔다. 그날도 기나긴 일과를 끝내고 나를 만나러 온 참이었으므로 피곤할 만도 했다. 영화에 대한 사전 정보도 뭣도 없었다. 우리는 첫 차를 기다리기 위해 그때 상영하고 있던 영화를 봤을 뿐. 파이라는 남자 주인공 이강재 시점의 현재와 이미 세상을 떠난 여자 주인공 파이란 시점의 과거를 교차해 보여준다. 어쩌면 이미 죽음이라는 결말이 정해져 있는 이야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나 이 영화는 그것을 해낸다. 결과적으로 나는 이 영화를 매우 재미있게 보았다. 함께 간 친구는 내내 졸고 옆에서 홀로 영화를 보는 상황이 불편하고 아쉬울 법도 한데 그때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영화 초반 이후부터 내내 눈물을 흘렸으므로 최민이 자고 있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다행이었다. 소리만 애써 내지 않았을 뿐 거의 오열이었다. 그런 추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 편이 나았다. 심파와 새드엔딩의 차이에 대해 생각하면 늘 제일 먼저 떠올리는 영화가 파이란이다. 과연 어디서부터 심파가 되고 아니게 되는지 이 영화를 통해 고민하게 되는 일이 많다. 이강재와 파이란의 삶은 말 그대로 비극적이다. 강재는 같은 건달무리에서도 무시당하는 삶을 살고 있고 파이라는 세상에 혈혈단신 남겨져 이주 노동자가 된다. 파이라는 심지어 병까지 걸린다. 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눈물샘을 노린 소재란 말인가. 그런데도 이 영화는 심파극이라고 불리지 않는다. 누가 정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영화 팬들 사이에선 한국 3대 비극 영화라 불릴 정도다. 사실 나는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이 사람은 주기적으로 울어야 한다고 믿는다. 눈물을 흘린다는 물리적 행위를 통해 묵은 감정이 씻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심파 영화는 혹 예술적 완성도가 조금 떨어진다 해도 그런 면에선 확실히 효용적이다.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라도 새드 엔딩의 영화는 찾아볼 만한 것이다. 그래도 기왕이면 좀 더 좋은 걸 보고 싶은 게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대부분의 헤테로 로맨스 영화에선 남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다루어진다. 그런 시간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헤어진 상태 혹은 더 발전된 상태를 보여준다. 그런데 파이라는 조금 다르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두 주인공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 빼고는 실제로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은 없다. 언젠가 블로그에서 파이란의 리뷰를 찾아본 적이 있는데 바로 이 만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주인공에게 이입이 되지 않는다는 글을 보았다. 함께 보낸 시간이 없는 사람의 죽음에 그토록 슬피 우는 모습이 공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으로 이 영화는 그 만나지 못한 사람들 간의 교류가 가장 핵심 포인트이다. 사랑에 고프고 마음 약한 사람이 기댈 사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파이란의 두 주인공의 모습에서 그 양태를 볼 수 있다. 외로운 사람이 마음에 품은 이상향은 애처롭고 애틋하다. 이미지만으로 존재하는 대상이 자신의 구원자라는 것이 어쩌면 참 슬프지만 거기에 기댈 수밖에 없는 외로움. 막다른 곳에 몰린 사람이 신을 숭배하고 외로운 소녀가 덕질을 하듯 후자는 내 경험이다. 그들은 만날 수 없으나 마음 기댈 곳을 서로로 정한 것이다. 외로운 아이가 애착 인형에 말을 걸듯 한정된 정보 안에서 자신만의 이미지를 구축하며 그들은 상대에 몰두한다. 그들은 서로의 아이돌이었다. 생활 양식이 다르고 국적도 성별도 다르지만 공평한 외로움을 공유한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이 영화를 처음 본 것은 개봉한 해인 2001년.
다시 본 것은 20년이란 긴 시간이 흐른 뒤였다. 다시 보니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등 예전 같으면 개의치 않고 넘어갔을 온갖 불편한 점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감안해도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의식적으로 삭제해가니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정한 알맹이가 무엇인지 더욱 절실해졌다. 그러니까 20살의 내가 컴컴한 영화관에서 몰래 흘렸던 눈물은 20년이 지나도 의미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성마르지 않은 어딘지 순박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보자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아마 20살의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어디 기댈 곳 없이 외로웠던 모양이고 그만큼 이 둘에게 이입했던 모양이다. 그리고 이 바보같이 착한 이들만이 할 수 있었던 사랑을 신파라 부르면 너무 아쉬울 것이니 누군가 이 영화에 한국 3대 비극 영화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붙인 것일지 모른다. 만약 이 영화가 행복한 결말을 맞았다면 어땠을까?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영화관을 나온 후 이 영화에 대한 강렬한 기억을 지웠을까?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파이란의 두 주인공의 사랑이 현실로 이어지지 않고 끝나 나는 조금 안심한다. 이들의 현실이 너무 팍팍해서 그것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은 그다지 달갑지 않다. 모든 육체적이고 사실적인 사랑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사랑은 상상 속에서 완성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선 이 사랑이 망가지는 것을 보지 않고 서로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더 나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을 메리 배드 엔딩이라 할 만하지 않을까.